90쪽을 보시면 축적 변경 절차가 나오는데요. 축적 변경 절차. 반가로 1번을 보시면 첫째 줄에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축적 변경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있죠. 꼭 외워두셔야 돼요.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축변위 의결,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축변위 의결,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두 가지가 그 밑에 나와 있죠. 이거 그림을 떠오르셔야 됩니다. 그림을 떠오르셔야지 이걸 말로 외울 수는 없어요.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어 합병을 하기 위해서 축적 변경을 하는 경우.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 시행 등의 시행적 안에 있는 토지인데 도시개발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 그 토지를 축적 변경하는 경우. 이때는 축변위 의결 필요 없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승인 필요 없고 뭐만 새롭게 정한다고요? 면적만 새롭게 결정하게 될 겁니다. 꼭 외워두셔야 돼요. 꼭 외우셔야 되는데 이거 말로 외우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림을 떠오르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3번을 보시면 반가로 3번을 보시면 시행 공고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 둘째 줄에 승인을 받은 후 지체 없이 그렇죠. 20일 이상 공고해야 된다고 했죠. 지체 없이 20일 이상 공고를 합니다. 어디에 공고할까요? 시군구 게시판과 축변지역 동리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를 해야 될 겁니다. 거기 동글뱅이 3번을 보시면 지적공부 정리와 경계보건 측량이 정지가 된다고 했죠. 그렇죠. 지적정리 정지, 경계보건 측량 정지. 맨 마지막 줄에 있죠. 다만 가로를 보니까 경계점 표지 설치를 하기 위한 경계보건 측량은 제외가 돼야 되겠죠. 이것마저 정지가 된다면 경계점 표지를 설치할 수가 없게 되고 경계점 표지가 설치가 안 되면 측량에 들어갈 수 없겠죠. 따라서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기 위한 경계보건 측량은 진행을 시켜야 됩니다. 정지해서 제외를 시킨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축적변경위원회 의결이 있다면 이때도 정지할 수 없다고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경계점 표지 이거 별표 치셔서 기억하셔야 되는데 누가 설치하는 겁니까? 소유자나 점유자가. 누가? 소유자나 점유자가. 언제까지? 시행 공고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 누가? 소유자나 점유자가. 언제? 시행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어디에다가 시행 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어디에다가 시행 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세 가지 다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소유자나 점유자가. 언제까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어디에다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 시행 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 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3번을 보시면 축적변경위원회 의결 및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없이 축적 변경할 때는 각 필지별로 지목 경계는 종전 지적공부에 따르고 뭐만 새롭게 정한다고요? 면적만 새롭게 정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동글뱅이 네 번째를 보시면 셋째 줄에 축적 변경 측량 결과도라고 있으니까 있죠. 축적 변경 측량 성과도가 아니라 결과도.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축적 변경 전의 면적과 축적 변경 후의 면적의 오차가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축적 변경 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하고 오차 허용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축적 변경 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한다. 대단히 어렵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보통은 축적 변경 후의 면적이 더 정밀하겠죠. 맞아요. 따라서 축적 변경 후의 면적이 더욱더 정밀할 테니까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이건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하건 축적 변경 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해야 되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특이하게도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이때는 축적 변경 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특이한 거예요. 그럼 왜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축적 변경 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할까요? 네. 왜요?
다시요. 우리가 등록 전환할 때 임야 대장에 등록된 면적과 등록 전환 측량을 통해서 구해진 새로운 등록 전환 면적이 등록 전환될 면적이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이때는 임야 대장에 등록된 면적을 고치지 않고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했죠.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임야 대장에 등록된 면적을 직권으로 정정한 다음에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했죠. 그럼 등록 전환의 경우에는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이건 초과하건 전부 다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했습니다. 맞아요. 측량을 통해서 새로 구해진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축적 변경의 경우에는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의 경우에는 축적 변경 후의 면적이 아니라 축적 변경 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해버렸습니다. 축적 변경 전의 면적을. 왜 그럴까요? 근데 등록 전환에서도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측량을 통해서 새로 구해진 면적을 토지대장에 등록했잖아요. 등록 전환에서는. 근데 왜 축적 변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축적 변경 후의 면적을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인데도 불구하고 축적 변경 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해버리면 청산 절차가 진행돼야 돼요. 복잡한 절차를. 그러면 이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좀 어렵죠? 그렇죠. 청산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축적 변경 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해버리면 청산 절차를 진행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이해하시라는 의미는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요거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을 보시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지 아니하는 지역을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으로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필지의 경계점을 평판 측량이나 전자 평판 측량 방법으로 지상에 복원시킨 후 경위 측량 방법으로 경계점 좌표를 구해야 된다. 이것도 대단히 어려운 내용인데요. 밑줄 치고 기억하십니다. 이것이 의미는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있을 테고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 텐데 이 지적공부는 임야대장 아니요 토지대장 지적도입니다. 그리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없어요. 그래서 토지대장 지적도에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등록이 됐다는 겁니다. 지적도에 등록이 되는데 이렇게 등록이 됐을 겁니다. 이때 이 지적도를 작성할 때, 즉 경계를 그릴 때 하는 측량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평판 측량. 그렇죠. 요즘은 컴퓨터 기능이 들어가 있는 전자평판을 주로 사용하지만 평판 측량이나 전자평판 측량을 사용해서 평판이나 전자평판을 사용해서 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계를 그리는 측량이 평판 측량이에요. 전자평판이나 평판 측량을 통해서 경계를 그립니다. 좌표 등록부는 없기 때문에 경위 측량을 할 필요가 없죠. 다시요. 경계를 그리는 측량이 뭐라고요? 평판 측량. 좌표값을 수집하는 측량이 뭐라고요? 경위 측량. 맞아요. 그렇죠. 지금 좌표 등록부는 작성되지 않았으니까 경위 측량은 쓰지 않았을 겁니다. 평판 측량을 썼을 거예요. 맞죠? 그런데 이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는데 토지대장, 지적도, 그 다음에 경위 측량을 통해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도 작성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곧장 그리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면 이 경계를 토지 위에 복원을 시킵니다. 복원을 시킨 다음에 실제 토지 위에 복원을 시킨 다음에 다시 이쪽에 등록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복원할 때는 등록할 때와 복원할 때는 같은 방법으로 한다고 했죠. 기억나세요? 그러면 이 경계들을 토지에 복원할 때는 무슨 측량을 통해서 복원시키는 겁니까? 네? 평판 측량이나 전자평판 측량을 통해서 도면에 등록했죠.
그럼 복원할 때도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복원하니까 복원할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평판 측량이나 전자평판 측량을 사용해서 복원합니다. 복원이 됐으면 이제 복원된 경계점을 경위 측량을 통해서 이쪽에 다시 등록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좀 기억해 두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지 아니하는 지역을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으로 축적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필지의 경계점을 평판 측량 방법이나 전자평판 측량 방법으로 지상에 복원시킨 후, 왜 지상에 복원시킬 때 평판이나 전자평판을 썼을까요? 등록할 때 평판이나 전자평판을 사용해서 등록했기 때문에 복원할 때도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복원한다고 했죠. 평판이나 전자평판을 사용해서 복원을 할 겁니다. 복원이 된 다음에 다시 이 좌표값을 구해야 되니까 무슨 측량 방법을 쓰는 겁니까? 경위 측량 방법을 쓰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좀 어려운 내용이죠. 그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청산 절차가 나오는데요. 청산 절차. 거기 청산 절차를 진행시켜야 되는데 청산 절차가 생략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필지별 증감 면적이 오차 허용 범위 이내라고 한다면 청산 금액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이때는 청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로 안을 보니까 축적변경위원회의 의결이 있다면 이때는 생략하지 않는다고 했죠. 두 번째, 토지 소유자 전원이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돼요. 전원이 청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전원 동그라미, 서면 동그라미. 이거 그 장난을 참 많이 쳐요. 그 다음에 청산금 선정이 나와 있는데 반드시 뭘 거쳐야 된다고요? 축적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의결에 따라서 제곱미터당 금액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축적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청산금 공고가 나와 있는데 거기 넷째 줄 보시면 시행지역 독립 게시판이나 축변지역 독립 게시판에 시군구 게시판이나 축적변경 독립 게시판에 며칠 이상 공고한다고요? 15일 이상 공고를 해야 될 겁니다. 15일 이상 공고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지적소관청은 청산금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고지 수용 통지한다고 했죠. 납부고지 수용 통지는 며칠 이내에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고지 수용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을 보시면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돈을 주는 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납부고지를 한 날이 아니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수령통지는 수령통지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을 해야 될 겁니다. 둘 다 6개월이고 기산점도 기억하셔야 돼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수령통지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그렇죠. 그 다음에 미음을 보시면 납부고지 수용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죠. 1개월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4번의 기억을 보시면 납부고지 또는 수용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여기도 나와 있죠. 네. 그 다음에 거기 니은을 보시면 이유는 뭐 그렇고 넘기겠습니다. 5번을 보시면 차액 처리가 나와 있는데 청산금을 산정한 결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와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액에 차액이 생긴 경우 초과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있습니까? 지방자치 밑줄 치십니다. 지방자치단체. 우리가 지적소관청이라 하면 비자치구도 포함된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맞아요. 지적소관청이라 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구청장은 비자치구청장도 포함된다고 했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 왜 지적소관청이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비자치구청장이 지적소관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적소관청이라고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비자치구청장을 제외시켜야 되느냐면 지금
차액은 수입으로 할 수도 있고 부족액은 부담할 수도 있죠. 이건 독립적인 예산권이 있어야 돼요. 독립적인 예산권이 있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비자치구청은 지방의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임명직이기 때문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기관은 독립된 예산권이 없기 때문에 이때 초과액을 수입으로 할 수 없고 부족액도 부담할 수가 없습니다. 독립된 예산권이 있는 단체만 이걸 부담할 수도 있고 수입으로 삼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자치구청장을 제외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확정 공고가 나와 있는데 거기 동글뱅이 2번을 보시면 축적변경 시행지역의 토지는 축적변경 확정 공고일에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확정 공고 시점에 토지 이동의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죠. 꼭 기억해 두십니다. 그 다음에 등기촉탁 나와 있는데 등기촉탁을 보시면 둘째 줄에 지체 없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밑줄.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라는 거 있습니까? 이거 밑줄 치신다. 이따가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축적변경위원회가 나와 있는데 위원회 첫째 줄 보시면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 밑줄. 옆에 보시면 위원회 2분의 1 이상을 토지 소유자로 해야 된다. 2분의 1 이상을 토지 소유자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는 토지 소유자 전원이 위원으로 위촉이 돼야 됩니다. 밑줄. 그 다음에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지적소관청 지명 밑줄. 오른쪽을 보시면 축적변경위원회 회의 있습니까? 거기 1번을 보시면 지적소관청이 축적변경위원회의 시임의 의결사항을 축적변경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할 때는 밑주시죠. 위원장이 소집합니다. 지적소관청이 소집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이 소집합니다. 소집권자 기억하셔야 되고요. 2번을 보시면 축적변경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그 다음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의는 회의를 연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포함 동그라미 치십니다. 제외가 아닙니다. 포함이에요.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뒷부분에 회의 일시, 장소,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그 다음에 밑줄 치시고 서면 동그라미 치십니다. 그러면 왜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할까요? 만약에 개최 전날에 통지하게 되면 아무 생각 없이 오겠죠.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손만 들고 가겠죠. 여비탁할 테고. 그렇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올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의 개최 5일은 이거는 숙려기간이라고 불러요. 고민해야 하고 올 기간, 숙려기간. 그래서 숙려기간이 되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회의 개최 5일 전, 꼭 외워두셔야 합니다. 5일 전에는 통지를 해야지만 충분히 고민하고 와서 회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면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메일로 통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서면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거기 문제가 답이 잘못되어 있는데 답은 몇 번이 될까요? 3번이 답이 됩니다. 3번. 해설도 잘못됐죠? 6개월이 될 겁니다. 6개월. 오타예요. 이제 96쪽에 등록상 정정을 보십니다. 등록상 정정. 예전에 이거 세 번째 하는 거예요. 예전에 다 했던 건데 한필지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될 겁니다. 이 수집된 정보는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등록이 될 테고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관리가 될 테고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정보는 공시까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를 지적제도라고 부르죠. 여기에 적용되는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등록이 이루어질 때 사람이 하는 거니까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잘못된 내용이 공시가 되죠. 잘못된 내용이 공시가 돼서는 안 되니까 이 오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쳐야 될 겁니다. 정정을 해야 될 거예요. 이를 등록사항의 오류 정정이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길죠. 너무 기니까 이걸 생략해서 등록상 정정 이렇게 부르겠다는 겁니다. 잘못된 내용이 공시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잘못된 내용이 등록이 되어 있다면 고쳐야 될 겁니다. 이를 등록상 정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등록상 정정은 원칙은 뭐가 있어야지만 지적소관청이 정정할 수가 있습니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있을 때 지적소관청은 정정할 수 있을 겁니다. 소유자의 신청이 있을 때 지적소관청은 정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신청이 비록 없을지라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예외에 해당되는 것은 총 몇 가지가 될까요? 10가지가 될 겁니다. 10가지 맞습니까? 10가지 맞나? 네, 10가지라고 했죠. 거기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 맞네요. 10가지가 바로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 10가지는 공통점이 2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네,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그때는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정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죠. 자료가 있는 경우. 두 번째는요,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때도 직신청이 없을지라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 10가지는 9가지 플러스 하나예요. 이 하나는 등록 전환에서 나타납니다. 아까 보신 바대로 임야대정에 등록된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가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그때는 임야대정에 등록된 면적을 지적소관청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직권으로 정정한다고 했죠. 그게 이 하나예요. 그리고 9가지는 오늘 보실 거예요. 9가지는 오늘 보실 겁니다. 이때 원칙은 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지만 지적소관청이 정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10가지를 제외하고서는 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지만 지적소관청은 정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적공부는 누가 관리를 합니까? 지적소관청이 관리하죠. 그러면 보통은 토지 소유자는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모르니까 신청도 못할 겁니다. 그러면 신청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적소관청은 정정사유를 토지 소유자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사전에 정정사유를 통지해야만 될 겁니다. 마스터. 기억나셔요? 사전에 통지해야만 됩니다. 통지하면 이제 정정사유를 토지 소유자는 알겠죠? 알 테니까 이제 신청할 테고, 신청이 됐으면 지적소관청은 정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정정한 이후에는 또 한 번 통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통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사전에만 통지하고 사후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면 굳이 토지 소유자에게 정정 사유를 사전에 통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랬죠.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왜? 직권으로 정정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면 직권으로 정정한 이후에는 사후에는 통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때는 통지해야만 됩니다. 세 번째 하는 거예요. 이때 신청에 의해서,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지적소관청이 정정할 때 인접토지의 경계나 또는 면적이 변경이 된다면 인접토지 소유자는 가만히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겠죠. 따라서 이 인접토지 경계나 면적이 변경이 된다면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낙서가 첨부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승낙서 작성해 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죠? 그때는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재판을 걸어서 판결서를 받아서 첨부를 해야 됩니다. 승낙서가 없을 때는 법원에 확정 판결서 정본을 첨부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 이 인접토지의 경계나 면적이 변경이 될 때는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왜요? 그렇죠. 인접토지 경계나 면적이 변경이 될 때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신청이 필요합니다. 그렇겠죠. 또한 경계나 면적을 바꿀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측량이 필요합니다. 이때 하는 측량을 등록사항의 정정을 위한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등록상 정정 측량 성과도가 첨부가 돼야지만 지적소관청은 정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인접토지 경계와 면적이 변경이 될 때는 인접토지 수지의 승낙서나 재판서 등본도 첨부해야 되고 등록상 정정 측량을 해서 그 성과도가 제출이 돼야지만 지적소관청은 정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측량은 누가 보통 검사 측량을 합니까? 지적소관청이 검사 측량을 해요. 그러면 이 성과도는 지적소관청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맞아요. 따라서 지적소관청이 이미 가지고 있다면, 관리하고 있다면 별도로 첨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때는 확인으로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지적소관청이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관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확인으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즉 가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어요.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등록상 정정 측량 성과도를 신청하는 자는 제출해야 됨이 원칙이지만 이미 성과도가 지적소관청이 가지고 있다면, 관리하고 있다면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이 확인으로 가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렇죠. 하나 더. 직권으로 정정이 이루어질 때 경계와 면적에 오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경계와 면적에 오류가 있어서 경계와 면적을 정정해야 된다면 이 잘못된 경계와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지적 측량을 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다시요. 경계와 면적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 오류가 있는 경계와 면적을 기준으로 한 지적 측량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오류가 있는 경계와 면적을 기준으로 한 지적 측량을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따라서 이 오류가 있는 경계와 면적을 기준으로 한 지적 측량은 정지시킴이 당연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또한 이 오류를 정정하기 위한 지적 측량은, 정정을 위한 지적 측량, 이것도 정지시켜야 됩니까? 이거는 진행시켜야 되겠죠. 이 지적 측량은 진행을 시켜야 될 겁니다. 이 오류가 있는 경계와 면적을 기준으로 한 지적 측량은 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정지시키겠지만 이 오류를 고치기 위한 지적 측량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차이점 느끼십니까? 그렇죠. 두 번째, 이 소유자를 정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 이 소유자는 등기부가 있는 경우와 등기부가 없는 경우로 나눠진다고 했죠. 등기부가 있는 경우는 원칙인 신청에 의한 정정도 가능하고 직권에 의한 정정도 가능합니다. 등기부라는 명백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직권에 의한 정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등기부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인 신청은 가능하겠지만 등기부라는 명백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직권에 의한 정정은 허용됩니까? 허용되지 않습니까? 허용되지 않습니다. 토지의 표시는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있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바꾼다고 했습니까?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등기부를 바꾸는 거죠. 소유자 부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바꾸는 겁니까? 등기부를 기준으로 지적공부를 바꾸는 거죠. 그렇다면 이 소유자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는 등기부예요. 그런데 그 등기부가 없다고 한다면 원칙인 신청에 의한 정정은 허용되겠지만 등기부라는 명백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직권에 의한 정정은 허용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등기부라는 명백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신청에 의한 정도 일정한 제한을 받는데 이 제한은 토지 소유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명백히 잘못 등록한 경우에 한해서 이때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가 첨부돼야지만 이 소유자 부분을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세 번째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정도가 일반적인 것이고 이제 이걸 볼 겁니다. 한 가지는 이미 보셨어요. 나머지 9개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책을 보시면 96조 등록상 정정이 나와 있는데 거기 둘째 줄 보시면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와 직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원칙은 소유자의 신청,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는 직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10가지를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첫 번째, 신청에 의한 경우 보시면 거기 2번에 토지 표시의 정정이 나와 있는데 기억을 보시면 경계와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뭐가 첨부되어야 된다고요? 등록상 정정, 측량, 성과도가 첨부되어야 될 겁니다. 니은을 보시면 니은은 뭐 모르셔도 될 테고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토지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그 밑에 보시면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낙서가 없을 때는 확정판결서 정번 이게 첨부돼야 된다고 했죠.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소유자에 관한 정정은 신청도 허용이 되고 직권도 허용되죠. 언제? 등기부가 있는 경우. 등기부가 없을 때는 신청에 의한 정정은 허용되지만 직권에 의한 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죠. 이때 신청에 의한 정정이건 직권에 의한 정정이건 등기부가 있을 때는 소유자를 정정하는 자료는 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네? 등기 관련 자료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기 첫째 줄을 보시면 그 정정 사항이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일 때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 전산 정보 자료에 따라 정정해야 된다. 등기 관련 자료 가지고 정정을 해야 될 겁니다. 등기부가 있다면. 그렇죠. 등기부가 없다면 등기 관련 자료가 없고 정정할 수 없겠죠. 네. 다만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에 관한 사항의 정정을 신청한 경우로서 등록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에 따라서 결정해야 한다. 미등기 토지라고 한다면 신청에 의한 정정만 허용되고 직권에 의한 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죠. 신청에 의한 정정도 이름, 주민번호, 주소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가 첨부가 돼야지만 이때 신청에 의한 정정이 허용이 될 겁니다. 3번 직권에 의한 정정이 나오는데 첫 번째 기억을 보시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가 된 경우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는 이따가 보실 거예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는 명백한 자료가 있습니까? 있다고 해요. 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는 명백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때 직권에 의한 정정이 허용이 됩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지적도 또는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미치시죠? 면적의 증감 없이 면적의 증감 없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정정하기 전과 정정한 이유가 면적의 증감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에게 손해가 발생합니까? 발생하지 않습니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면적의 증감 없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밑에 줄 보시면 디귿을 보시면 한 필지가 각각 다른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서 밑줄 지적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측량한 실제 면적은 일치. 밑줄 치십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실제 측량한 면적이 일치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느 누구에게든 손해가 발생합니까? 발생하지 않겠죠. 따라서 이때도 직권으로 정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을을 보시면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가 된 경우 그러면 잘못 정리가 됐다는 가치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자료가 있겠죠. 맞아요. 잘못됐다는 가치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자료가 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명백한 자료가 있으니까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겠습니까?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비읍을 보시면 지적증명 성과와 다르게 정리가 된 경우, 지적증명 성과라는 명백한 자료가 있죠. 따라서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까?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비읍을 보시면 지방지적위원회 또는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서 사본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의결서 사본이라는 명백한 자료가 있죠. 지방지적위원회나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이라는 명백한 자료가 존재하니까 이때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을 겁니다. 시옷을 보시면 지적공부에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잘못 입력됐다는 가치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겠죠. 따라서 명백한 자료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직권으로 정정이 가능합니다. 이응을 보시면 토지 하필 등기 제한에 위반하여 등기 신청을 각하하였을 때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 지적공부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여기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 가로 안을 밑줄 치십니다. 지적소관청이 자고로 잘못 합병된 경우만 해당한다. 잘못 합병됐다는 판단이 있으니까, 가치 판단이 있으니까 명백한 자료가 있는 거죠. 그렇죠. 통지서 자체가 명백한 잘못이에요. 이것 좀 보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시점에 두 필지 토지가 있습니다. 100번지 토지, 101번지 토지 둘 다 소유자는 갑이에요. 이때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을은 저당권 등기를 갖추고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때 갑은 지적소관청에게 합병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난 시간에 했는데 이쪽 토지에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이때 합병을 하게 되면 토지 일부에 저당권이 설정된 결과죠. 이 저당권자는 나중에 피담보 채권이 변제되지 않으면 저당권 실행하고, 저당권을 실행한다는 얘기는 경매 절차로 넘긴다는 뜻입니다. 그럼 경락인은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취득한 소유권을 다른 자에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갖춘 다음에 처분해야죠. 그러면 경락을 받은 자가 등기를 갖출 수 있습니까? 합병한 이후에는 한 필지 일부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하죠. 따라서 이때 한 필지 일부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하니까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는 합병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면 합병을 신청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 갑이 합병을 신청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합병 결정을 해줘야 됩니까? 해줘서는 안 됩니까? 해줘서는 안 돼요. 맞아요. 그런데 지적소관청은 합병을 했다는 겁니다. 합병 처분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까? 잘못되지 않은 겁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합병 결정이 됐다고 해서 한 필지가 완성이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유는 하필 등기까지 해야지만 한 필지가 되는 거예요. 지적공부에서 합병이 된 다음에 등기소에서 하필 등기까지 돼야지만 한 필지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 갑은 합병 결정이 났으니까 이제 등기소에 가서 하필 등기도 신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하필 등기를 등기소에 가서 신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등기소에서는 하필 등기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네? 안 해주는 게 정상이에요. 왜? 저당권 등기가 이쪽 토지에 설정이 된 상태니까 이 등기소는 하필 등기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소에서는 하필 등기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하필 등기를 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각하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되셨죠? 이때 등기소는 하필 등기 신청을 각하한 다음에 통지를 합니다. 니네 합병 처분한 거 잘못된 것이니까 무효화하라고 통지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 지적소관청에서는 이 합병한 것을
무효화시켜야 돼요. 이거 되셨습니까? 그런데 이때 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요 통지서라는 명백한 자료가 있으니까 직권으로 정정할 수가 있는 건데요. 거기 가로를 보시니까 이게 법이 개정이 되면서 새로 추가가 된 겁니다. 지적소관청이 착오로 잘못 합병된 경우에만 직권으로 정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좀 밑줄 치셔서 기억해 두십니다. 그러면 지적소관청의 착오로 잘못 합병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이때는 직권 정정할 수는 없고 신청에 의한 정정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좀 어려운 내용이죠. 그 다음에 지읒을 보시니까 면적 환산이 잘못된 경우, 잘못됐다는 가치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자료가 있겠죠. 따라서 이때도 직권으로 정정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공통점은 전부 다 뭘까요?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거기에 전부 해당이 돼요. 물론 처음 하시는 거니까 굉장히 생소하고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너댓 번 반복이 될 겁니다. 반복이 되면 이거 안 틀립니다. 충분히 득점하실 수가 있으세요. 문장이 너무 길어서 두 문자를 딸 수는 없어요. 따봤자 의미도 없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자꾸 이해를 하십니다. 그러면 충분히 득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3번을 보시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경계나 면적 등 측량을 수반하는 토지의 표시가 잘못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정정이 완료될 때까지 잘못된 경계나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지적증명은 어떻게 한다고요? 정지시켜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다만 잘못 표시된 사항의 정정을 위한 지적증명, 즉 잘못 표시된 경계와 면적을 정정하기 위한 지적증명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그건 정정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소유자에 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똑같아요. 등기부가 있을 때는 신청, 직권. 등기부가 없을 때는 신청은 되고 직권은 되지 않는다고 했죠. 신청의 경우에도 이름, 주민번호, 주소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가 첨부가 돼야지만 그때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의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한다면 조만간 정정이 될 토지죠. 맞아요. 그러면 잘못된 내용이 공시돼서는 안 되니까 정정 대상 토지라는 것을 일반인들에게 알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 보시면 셋째 줄에 토지 소유자에게 등록상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통지해야 된다. 사전에 통지해야 된다고 했죠. 이겁니다. 이거. 마스터. 그 다음에 거기 다만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전에. 왜? 직권으로 정정할 수가 있으니까. 2번을 보시죠. 2번이 출제가 됐는데 둘째 줄을 보시면 첫째 줄 보시면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는 때에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적은 부분을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적어야 된다. 왜요? 잘못된 내용이 공시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조만간 정정 대상이라는 것을 눈에 확 띄게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적어서 눈에 확 띄게 하겠다는 겁니다. 흑백의 반전은 이런 뜻이에요. 네? 공부할 때 공짜입니다. 그러면 반은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검은색 하는 거 있죠? 눈에 확 띄게끔. 이게 흑백의 반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흑백의 반전으로 명확하게 표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등본이나 열람할 때 이거 조만간 정정이 될 거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죠. 네, 이게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건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이 나오는데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었다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는 새로운 행정구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거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구역 변경이나 행정구역 명칭 변경은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네?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국회에서 만든 법령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구역의 명칭이나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시점은 어느 시점일까요? 국회에서 만든 법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바뀐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지적공부에서 고쳤건 고치지 않았건 관계없이 법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행정구역이나 명칭이 바뀐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네, 좀 등기법에서도 필요하니까 좀 기억해 두십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등 시행지역이 토지이동 특례규정이죠. 맞죠? 그러면 거기 2번을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이때는 소유자의 신청권을 박탈하고 사업 시행자만 토지이동 신청할 권한이 있다고 했죠.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토지이동을 원할 때는 직접 신청할 수 없고 사업 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을 뿐이었죠. 기억나셔요? 지난 시간에도 했죠. 그러면 이러한 토지개발 사업에는 어떠한 것이 있느냐? 12개나 있네요. 이거 외울까요? 말까요? 네? 이거 외울 수 있겠습니까?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만 기억하죠. 도시개발 사업.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도시개발 사업.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 등이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의 신고기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 토지의 모양이 바둑판 모양으로 바뀝니까? 네. 토지의 모양이 바둑판 모양으로 바뀌니까 대규모의 토지 이동이 나타납니까? 네. 대규모의 토지 이동이 나타나니까 소규모도 아니고 대규모로 나타나니까 사업 시행자는 토지 이동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조만간 대규모의 토지 이동을 신청할 테니까 알고 있으라고 통지해야 됩니까? 네. 그렇지.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착수사실, 변경사실, 완료사실을 신고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설명을 드렸죠. 네. 토지 이동은 신청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도시개발 사업의 신고라고 되어 있죠. 신고. 이 신청이라는 용어는 요 청자가 요청한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토지이동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 이게 바로 토지이동 신청입니다. 그런데 도시개발 사실의 신고는 이거 고자가 알릴 고자예요. 알릴 고자. 객관적인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누구에게? 지적소관청에게. 그러면 객관적인 사실을 왜 알려주느냐면 조만간 대규모의 토지 이동을 요구할 테니까 신청할 테니까 대비하고 있으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 해? 신고. 따라서 도시개발 사업 등의 착수 사실, 변경 사실, 완료 사실을 토지 이동 신청 이전에 미리 지적소관청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대비하고 있으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바로 신고라는 개념입니다. 신청은 요청한다는 것이고 신고는 알릴 고자예요. 알리는 거. 알릴 고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 등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15일 이내에 알려야 됩니다. 15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토지이동 신청권자 나와 있는데 이 도시개발 같은 토지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 토지 소유자의 토지이동 신청권은 박탈하고 사업 시행자만이 토지이동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맞아요. 그래서 첫째 줄 보시면 사업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이동을 신청해야 된다라는 문구 있습니까? 네, 사업 시행자만이 토지이동 신청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2번을 보시면 사업의 착수, 변경의 신고가 된 토지 소유자가 토지 이동을 원하는 경우에는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따라서 신청권이 있는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이동을 해달라고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했죠. 따라서 둘째 줄 보시면 요청. 기억하셔야 되겠죠. 3번을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 등에 따른 토지 이동 신청은 그 신청 대상 지역이 밑줄 치죠.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 밑줄 쳐져 있죠.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 처음 오신 분들은 밑줄 치셔야 됩니다.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 환지는 그 의미가 뭡니까? 환은 교환한다는 뜻이고 지는 토지라는 뜻이에요. 토지가 바둑판 모양으로 바뀌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은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환지라고 불러요.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 밑줄 치죠. 도시개발 사업 등이 완료 신고로서 토지 이동 신청을 가름할 수 있다. 밑줄 칩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완료 신고로서 토지 이동 신청을 가름할 수 있다. 밑줄 치시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환지를 수반할 때는 별도의 토지 이동을 신청하지 않고 도시개발 사업 완료
사실의 신고로서 토지 이동 신청을 대신하게 됩니다. 잊으시고요.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없을 때는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모든 업무가 정지가 돼요. 따라서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파산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파산 선고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업무가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파산 관제인이 파견이 돼요. 파산 관제인이 다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지가 되니까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없을 겁니다. 그때는 급한 마음이 누가 신청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입주 예정자 꼭 외워두셔야 돼요. 파산 밑줄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입주 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모든 업무가 정지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시기 나와 있는데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시점, 이거 밑줄 치시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토지 이동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는 시점에 토지 이동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우리 공간정보법은 소급시킵니다. 어느 시점까지 소급시키냐면 공사가 준공된 시점으로 소급시킵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공사가 완료가 된 시점은 이 시점이에요. 이 시점에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이제 지적소관청에 토지 이동을 신청하겠죠. 맞아요. 그 신청에 대해서 지적소관청은 이 시점에 토지 이동을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 이동의 시점은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는 시점에 토지 이동의 효력이 나타나야 되겠죠. 맞아요. 그런데 우리 공간정보법은 이걸 소급시킵니다.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면 결정된 시점에 토지 이동의 효과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까지 소급시키겠다는 겁니까? 형질 변경의 등의 공사가 준공된 시점까지 소급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게 소급표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빈번하게 출제됩니다. 소급표가 있기 때문에 이거 소급표 이해되셔요? 소급표가 뭔지는 아셔요? 네. 아시겠죠? 민법을 하셨으니까 꼭 기억해 두십니다. 이제 지적정리를 볼 텐데 지적정리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